2주간 있었던 소식들을 정리해봅니다. 1부는 지난 1주차 소식 및 항공 소식입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특정 소식을 확인하실 분은 타임라인 기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10월 7일자로 세종터미널 경유편을 포함한 수원, 오산, 대전 복합 노선이 운행 중단됩니다. 하루 총 15회 운행했던 이 노선은 승무원 부족 문제로 노선 운행 유지가 어려워 운행 중단되며 앞으로 수원, 대전 간은 수원, 신갈, 대전, 청사, 유성 간 운행하는 시외버스가 남지만 평상시 경부선 일반 열차를 이용해야 할 수도 있고 오산에서도 수도권 광역 전철을 포함해 경부선 일반 열차 이용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시외버스로 이동하셔야겠다면 유성을 제외하고 수원이나 오산에서 청주로 가셨다가 대전 복합으로 가는 시외버스로 갈아타셔야 합니다. 공주시의회가 유구 서울 간 시외버스 운행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2020년까지 7회 운행했던 유구 서울 남부 간 시외버스는 코로나로 인해 운행 중단됐는데 현재까지도 운행 재개가 되지 않고 있어 교통 불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구나 신풍에서 공주종합버스터미널까지 이동했다가 그곳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로 갈아타야 하는데요. 유구나 신풍 지역 주민이 공주종합버스터미널로 가는데 시내버스로 50분이 소요되어 시간과 비용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 김포공항까지의 시외버스 소요시간이 단축됩니다. 의정부시는 오는 10월 1일부로 7,300번 시외버스가 고양시 소재 정류소 경유 없이 운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의정부 김포공항 간 소요시간은 기존 약 2시간에서 1시간 20분으로 단축되고 운행 횟수도 기존에 비해 4회가 증액됩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송주 계곡에서 백성역이나 킨텍스 등을 포함한 고양 일산 소재 정류소가 생략되는 식으로 경로가 변경되어 곧바로 김포공항으로 향합니다. 고흥 광주 간 직통 시외버스가 운행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도의회 송형곤 의원에 따르면 고흥 광주 간 직통 시외버스가 운행 재개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우고속은 2021년 당시 비수익 노선으로 분류해 직통 노선을 폐지했는데요. 이에 송 의원은 도의회와 광우고속의 직통 노선의 운행 재개 필요성을 건의했습니다. 4차선 도로와 벌교를 경유하는 노선의 운행이 이루어졌고 이동시간의 단축과 운임이 저렴해지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고흥 광주 간 직통 시외버스는 연휴 기간 동안 임시로 2회 운행한 뒤 모니터링을 거쳐 정식 개통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울산 김해공항 간 공항버스가 냉각수가 부족한데도 계속 운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버스가 기점에서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엔진에 열을 식혀주는 냉각수 부족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지만 이 버스는 고속도로로 계속 운행했습니다. 당시 버스를 이용한 승객은 경고음이 울리는 와중에 승무사원은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불안에 떨었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손님들이 시간이 급하다며 운행을 계속했다고 말했는데요. 당시 이 버스는 김해공항 도착 뒤 냉각수 보충만 하고 별도 차량 점검 없이 다시 되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티웨이 항공이 인천 파리 간에 운항을 개시했는데 한 항공기가 운항 중 유압류가 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운항부터 문제가 발생한 항공기는 엔진과 관련한 유압류가 샜는데 여러 차례 정비를 했지만 명확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문진석 의원이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티웨이 항공 402편은 파리 도착 4시간 40분 전 Y 유압류가 용량의 절반 정도만 남았고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통신을 종합통제본부로부터 받았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대한항공에게서 임차한 기체번호 호텔 리마 8211 에어버스 A330-200기로 결함이 발생한 뒤 파리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항공편은 결항 처리됐습니다. 지원 정비사가 파견됐는데 폭우로 인해 정비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엔진의 파일런에 장착된 배수라인 역치력 장치 내 필터에서 누유가 확인됐고 유압 펌프의 누유도 확인되어 2차 정비에서 부품을 교체했습니다. 당분간 해당 항공기는 김포 제주 간 국내선 항공편만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파리 취항 전날 특별 점검에서도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으나 잦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지난 8일 국내선 항공편 운항 중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 항공기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면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비롯한 유럽 4개 노선 신규 운항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 부품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열차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용갑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TX, ITX 등 열차의 핵심 부품 18종에 대해 코레일의 재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륜과 차량 연결 장치, 제동 디스크와 제동 캘리퍼 등 열차 고장 발생 시 운행이 어려운 핵심 부품이 다수 포함되었고, 코레일의 재고 581개 부품 가운데 272개는 코레일이 설정한 적정 재고 기준 숫자에 못 미쳤습니다. 지난해 56건의 운행 차질 가운데 32건은 부품에 생긴 문제가 원인이었는데요. KTX 제조사 현대 로템은 차륜과 제동 디스크 등은 수시로 교체하는 소모품이며 재고가 부족하면 유지 보수 지연이나 운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레일은 일부 부품이 재고가 없지만 동일한 성능의 국산 부품이나 상위 부품 재고를 보유하고 호환 부품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도 있어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적인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13일 오전 12시부터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기 시작했는데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일어난 이 파업은 3만 명 넘는 인원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잠정 임금 협상안 부결에 따라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물가가 올라가면서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임금 인상을 요구했고 협상을 진행했는데, 노조가 제시한 4년간 40% 인상보다 낮은 25%로 합의했지만 연간 보너스가 삭감됐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항공기 제작과 인도의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앞서 보잉 737 맥스 기종에 잇따른 사고가 발생했고, 보잉의 2분기 당기 순손실 약 14억 4천만 달러, 부채 600억 달러 초과 등 악재가 겹쳤습니다. 코레일 광역전철 열차에 설치된 CCTV가 범인 검거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도권 광역전철 3호선을 이용한 한 30대 여성은 지난 9일 아침에 성추행을 당했는데, 경찰에 신고한 이 여성은 경찰로부터 내부적인 문제로 CCTV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코레일의 CCTV 관리 방침에 따라 최대 7일간 객실 영상을 보관하고 수사기관의 열람 요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3호선에선 그러지 않았으며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성심당 대전역 점포가 남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올해 코레일 유통의 규정에 따라 점포 입찰 금액이 전부 다 높아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코레일 유통이 지난 13일 홈페이지에 낸 상업시설 모집 공고에서 월 수수료 제시 금액을 지난 5월에 4억 4천만 원보다 낮은 1억 3,3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기존 17%였던 최저 수수료율을 6%로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감사원의 지적과 2023년 유경준 의원의 지적으로 성심당 특혜 의혹이 불거져 당초 코레일 유통이 수수료율을 개정하지 못했습니다. 코레일 유통은 지난 7월 사전 컨설팅을 감사원에 의뢰한 뒤 2개월 뒤에 최저 수수료율을 낮추면서 입찰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코레일의 보수장비 차량에도 열차 내비게이션이 설치됩니다. 전용기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올해 전철 보수장비 열차 운전 안내 시스템 지코비를 탑재한 태블릿 PC를 지급합니다. 지코비는 2018년부터 일반 열차에 도입하였지만 역구내나 단거리 이동만 하는 보수장비 차량엔 설치되지 않았는데요. 지코비를 탑재한 태블릿 PC를 지급해 장비 운전원이 인근 다른 차량의 실시간 운행 정보를 확인하고 모든 작업자와 정보 공유로 안전 강화를 할 방침입니다. 최근 검찰이 청주시 버스터미널 대부 계약 특혜 의혹과 관련한 전 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한범덕 전 청주시장의 소환장도 발부됩니다. 청주시 버스터미널은 청주시가 운영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불법 수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돼 83억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검찰이 고발했습니다. 1999년 3월에 기부 체납 뒤 2016년 8월까지 무상 사용 허가를 받았고 1개월 뒤 두 차례 더 대부 계약을 체결해 5년 연장이 이루어졌습니다. 2021년에 서울의 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지분 매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 2명이 내부 문건을 빼돌리고 운용사에 전달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는 258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터미널 지분을 완전히 매입했습니다. 담당 공무원 2명의 비밀 누설죄를 적용했는데 한 전 시장은 수의 계약으로 대부 계약을 갱신해 부당한 것이 핵심인데 2021년에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는 해당 부서 의견을 따랐다고 반박했습니다. 시 공무원은 감사원 조사에서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는 고속버스 터미널과 연계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라는 한 전 시장의 지시를 대부 계약 갱신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가건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남부터미널에 대해 고강민 서울시 의원이 신속한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일 서울시 의회에서 고 의원은 노후된 채 방치된 남부터미널의 재개발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와 같은 말을 남겼는데요. 1990년대 건축한 가건물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개발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시 주변 지역까지 확장된 범위에 전략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부터미널이 민간 부지이긴 하지만 동서울종합터미널처럼 대규모 민간 부지 전략적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광역버스의 수소버스를 25%까지 보급합니다. 9월 11일에 개최된 수소버스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 설명회에서 대광희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올해 신설한 준공영제 광역버스 10개 노선 중 3개 노선에서 수소버스 도입을 조건으로 사업자를 모집한다며 기점 인근의 수소 충전소가 확보된 경우 등 도입 여건을 검토해 수소버스의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올해 하반기부터 수소버스 제작사로 하이엑시움 모터스가 새로 추가되고 수도권의 수소 충전소도 확충되고 있어 보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누적 21,200대가 보급돼야 하는데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 누적 1,185대가 보급되었습니다. 송석준 의원이 이천부발 서울잠실간 광역버스 신설을 대광희에 제안했습니다. 지난 13일 송 의원과 대광희 광역버스 과장, 이천시 교통과장 등이 참석한 의원회관 사무실 자리에서 이천부발 응암리에서 서울잠실간 광역버스 노선이 제안됐습니다. 그동안 부발읍은 광역버스 수혜를 받지 못했는데 광역버스 신설 시 기존 G2100번이나 3401번으로 집중된 수요가 분산되고 중부 1선 KTX가 서울로 진입하지 못하는 점을 들어 부발역에서 잠실까지 가는 광역버스로의 환승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G2100번과 3401번의 증차가 이루어진 바도 있습니다. 내년부터 서울에 자율주행 마을버스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일 서울시는 교통약자 동행 자율주행 버스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대표 노선으로 숭실대 중앙대 사이를 꼽았는데 대표적인 교통 불편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구간 협업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 시범 운행지구 지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여객 운송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동작구는 이미 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경기도 마을버스가 열악한 처우와 인력난이 심화되어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한 마을버스 차고지는 승무사원 부족으로 통학시간대만 겨우 운행한 수준이고 화성시의 한 마을버스 차고지도 지자체 보조금이 끊어지고 적자가 불어나면서 감차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최근 경기도 시내버스가 임금 협상이 타결됐지만 마을버스는 열악한 임금 구조와 근무 여건 등으로 인력난이 심화됐습니다. 경기도 마을버스 운송조합에 따르면 지난 8월 도내 마을버스 2,902대 가운데 648대가 운행되지 못했는데 승무사원이 모자란 것이 큰 이유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시내버스 총파업 이후 처우 격차가 더 벌어져 인력 이탈 가속화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 이후 수요가 회복되지 못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나 지자체는 재정 지원을 거의 하지 않고 있으며 평균 적자 금액은 2,634억 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지하철 8호선 별내 연장 구간이 개통한 지 1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한 달간 평균 이용객 수는 당초 예상보다 약 5에서 6천 명 낮은 3만 18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지하철 연장 구간 개통에 따라 광역버스에서 지하철로 전환 이동한 수요는 약 5천 명으로 파악됐고 광역버스 혼잡도도 낮아지면서 자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버스를 보내야 하는 경우도 줄어들었습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가로축 방향 전철이나 광역버스에 의존하다 보니 최대 2시간 걸렸던 것이 별내선 구간 개통으로 최대 1시간 단축됐다고 말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경전철에 최근 편성수를 늘렸으나 차내 혼잡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포시에 따르면 9월 초 김포 골드라인 출근 시간대 혼잡도는 208%를 기록했는데 7월에서 8월에 190%를 기록했던 수치보다 증가했습니다. 골드라인은 기존 24편성에서 2편성 증차하고 출근 시간대 배차 간격도 2분 40초까지 단축시켰으나 혼잡도가 완화되지 못했는데 개학기를 맞아 수요가 증가하고 혼잡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승강장이 일량 기준으로 건설된 터라 칸수를 늘릴 수 없고 증차 효과도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으며 김포시가 열차 2개 편성을 추가로 투입해 배차 간격을 더 좁히겠다고 밝혔음에도 시민들은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버스 전용차로 설치 시기가 미뤄지면서 김포 서울 간 수요를 광역버스로 분담하는 계획에도 차질을 빚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은 앞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와 구체적 노선화 확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한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구간은 2031년에 준공됩니다.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구간도 2029년에 최종 개통을 완료하고 검단과 계양지구 등에는 BRT 등을 투입합니다. 지하철 5호선 연장 구간이 개통되면 김포 한강 2신도시에서 서울 여의도 간 55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7호선 연장 구간이 완전 개통되면 청라에서 가산 디지털 단지 간 42분 소요가 예상됩니다. 계양지구 김포공항 간 있는 구간에 BRT를 신설하고 인천, 김포, 부천, 서울 등에 걸친 벌말로 확장 사업은 부천에서 서울 구간 2028년 준공, 김포, 인천 구간 2030년에 개통됩니다. 1년 뒤에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접속 IC가 정식 신설됩니다. 당초 올해 중 시행하려던 서울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이 내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요금 150원 인상에 이어 올해 150원 추가 인상하려 했으나 지하철 요금 인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이 쏠리면서 인상 시기를 내년으로 늦추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부로부터 인상 자제 요청을 받고 있고 올해 안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시 관계자가 밝혔으며 또 정부의 억제 기조 탓에 코레일이 협조하겠느냐는 말도 전했습니다. 일각에선 지하철 요금 인상 연기가 최선이 아니라는 시각이 존재하는데 지난해 서울 지하철 적자 규모는 17조 6,800억 원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으로 인상 시기가 넘어갈 시에는 시의회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다시 열어 인상폭을 재조정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이준석 의원은 65세 이상 도시철도 무임승차 폐지 법안을 준비했는데 세대 갈라치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국회에서 무임승차 비용이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부채로 쌓이고 있다면서 지역 간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022년 기준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이 연간 8,159억 원이라는 통계를 밝히면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가 미래 세대에 전가되고 있다며 전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만 65세 이상에게 일정 금액의 교통 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방안이 담겼는데 지역에 상관없이 교통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있지만 세대 갈라치기라는 지적은 여전한데요. 전 대한노인 회장은 무임승차로 인해 노인들이 집에 있지 않고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운동으로 건강해지는 걸 간과했고 여행 행복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속한 개혁신당에서는 이미 도시철도 적자가 8천억 원이 넘었고 급격한 고령화를 생각했을 때 적자 1조 원은 시간 문제일 것이라며 정책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인박해가 아니고 내일을 직시하자며 빚 1천조 원을 물려주면서까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세대 간 갈등 조정은 요원할 것이란 이야기도 밝혔습니다. 서울 서부선 경전철 건설 사업에 컨소시엄 투자자로 참여한 현대 엔지니어링과 GS건설이 줄줄이 사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세전역에서부터 서울대 입구역까지 있는 서부선은 2021년에 두산건설이 대표사를 맡고 GS, 롯데, 계룡건설과 현대 엔지니어링이 참여했는데요. 건설업계 관계자는 GS와 현대가 건설 사업을 포기했다면서 공사비 원가가 급증한 만큼 과거에 책정한 공사 계약으로는 수익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롯데건설 등 나머지 참여 기업도 사업성 감소에 고민이 많다고 전하면서도 두산은 서부선 사업을 끝까지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GS건설은 위례 신사선 사업도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파주발 KTX와 의정부발 SRT 2027년 운행 개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와 관련한 SOC를 대거 확충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동안 고양시를 제외하면 고속열차를 바로 이용할 수 없었던 경기 북부 지역의 파주발 KTX와 의정부발 SRT를 2027년부터 운행해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안이 나왔고 경기도는 내년부터 정부와 코레일 등과 협의해 두 노선을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앞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국가계획에 반영해달라는 건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파주 문산 내포간 도로가 오는 10월에 개통되고 1개월 뒤 양주 은현 봉암 간 도로 개통이 예정돼 있으며 구리 광진 간 강변북로 지하와 고양 은평 간 민자도로 추진과 파주 야당동, 양주 녹양동, 남양주 진접 간 도로 신설도 추진합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매년 KTX 승차권을 수천 표 사들여 정작 일반 승객들이 좌석란으로 표를 구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사전에 승차권들을 사들이는 불공정이 발생하고 지역 정주 장려가 필요한 이전 공공기관에서 직원들의 서울행 KTX를 사전 예매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공공기관 지역 이전 정책의 근간을 흔든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부산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김도읍 의원실이 확보한 KTX 사전 계약 현황에서 한국전력이 서울행 KTX를 가장 많이 예약해 2022년에는 2만 1000석을 구매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이나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도 사전에 승차권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기관이 금요일 저녁에 서울행, 일요일 저녁에 부산행 시간대를 선점하고 있는데요. 취재진이 확인했더니 지난 주말 7일에서 9일 사이 KTX 8편 중 6편이 이미 매진됐고 2편도 잔여 좌석 수가 적었습니다. 기관이 빈자리 별도 예매 취소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는데 코레일에서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대해 별도 표 취소에 대한 위약금을 물지 않았습니다. 표를 수천 장 단위로 팔아도 탑승 현황 등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일자 한국철도공사가 공공기관 단체 계약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 명절 연휴 특송기간 기차편 암표 판매가 극성인데도 과태료 부과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인철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KTX 암표 제보가 수백 건 접수되어 조치를 취했지만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었습니다. 암표 단속 권한은 철도경찰에게 있는데 국토교통부의 문의 결과 철도경찰은 열차 내 범죄나 테러 방지 등에 집중되어 있고 판매 게시글을 포착해도 개인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철도 사업법에 따르면 자신이 구입한 가격에서 초과한 금액으로 승차권을 판매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암표 거래 적발과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권한이 없어 제대로 단속되지 않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거래가 온라인에서 하다 보니 정상 양도인지 암표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 추석 특송기간 79건의 제보를 받아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중고거래 사이트와의 협력을 통해 엄정 대응을 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한편 2020년 이후 명절 기간 코레일과 SRT가 총 42건의 부당거래 의심 사안을 적발했습니다. 염태영 의원이 코레일과 SRT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명절을 앞두고 한 사람이 6개 신용카드로 11개 회원번호를 활용해 SRT 승차권 311매를 구매 후 266개를 선물하기로 판매했고 코레일에는 1개 회원번호로 승차권 22매를 구매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암표 외에 명절 기간 노쇼 문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2019에서 2024년 명절 기간 발권된 총 3,648만 2천여 장의 기차표 중 40.96% 비율이 예매 취소 후 코레일에 반환됐습니다. 올해 여름 무더위로 인한 기차편 운행 지연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부고속선 광명 동대 구간에 자동 살수장치 총 289곳을 운영해 레일 온도를 관리했는데요. 전년 대비 폭염 일수가 늘고 평균 기온이 올라갔음에도 폭염으로 인해 지연된 열차편은 없었습니다. 코레일은 레일 온도가 일정 수치를 넘어가면 서행 운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살수장치 효과가 검증됨에 따라 장치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부전마산선이 내년 개통을 앞둔 가운데 터널 구간에 대한 안전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낙동강 아래를 지나는 하저터널이 당초 500m 간격으로 피난 통로를 4개 설치하기로 했으나 안전 문제로 2개 통로를 짓지 못했고 붕괴가 일어났던 삼락공원 인근 구간은 아직도 복구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붕괴 사고는 낙동강 주변이 초연약 지반으로 인한 불안정성에서 비롯됐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이후 학회에서 2차례 원인 조사를 실시하고 정부 조사단까지 꾸렸지만 지반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는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또 민간 투자 사업으로 기업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고 이익 침해나 공사업체 소송이 진행 중인 이유로 관련 자료 정보 공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천시가 경전선 순천도심 구간 노선의 지하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 벌교 순천 구간 내 순천도심 구간을 그대로 통과하려다 지역사회가 도심 구간 우회를 요구하면서 우회 노선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내년 사업 예산으로 150억 원을 반영하면서 추진에 큰 힘을 받았습니다. 유력 검토안으로 떠오르던 성산 우회 노선안이 람사르 습지인 순천만 국제정원이 포함되어 문제가 불거졌고 지하화에는 추가 예산만 약 3천억 원에 이릅니다.
순천시는 도심 구간 지하화를 검토하고 있으나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와 예비 타당성 재조사 불가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30년에 개통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순천시는 바로 턴키 발주가 이루어지고 제때 개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노선은 내년 상반기쯤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코레일 부채는 당초 예상보다 6조 5천억 원가량 늘어난 21조 3천억 원으로 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준호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에서 2028년 사이 계획상 예측 가능한 올해 부채는 21조 3천억 원이고 부채 비율도 18.8%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코레일 간선역의 운임이 2011년 11월 이후로 동결됐는데 물가는 30% 가까이 오르고 용산개발 지연과 고금리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로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부채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20조 4,654억 원, 영업손실 4,415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자 비용 3,721억 원, 전력 비용은 5,683억 원이 나가면서 강도 높은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코레일 보고서에서 언급됐습니다. 코레일은 운임 현실화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물가 상황이 철도 요금 인상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가 높은 데다 내수 부진이 여전해 요금 인상은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는 물가 상황을 보며 요금 인상을 할 방침이라며 코레일이 정부 정책 방향에서 벗어날 일은 없음을 밝혔습니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 자회사가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어 안전 위협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난 4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자회사 노동자 인력 충원과 시민 안전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요. 회장에서는 인천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의 인력 부족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노조 인천공항 지역 지부장은 인력 충원을 요구했고 파업까지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고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의 경우에도 관리 직원이 부족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내 규정이 정해져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3조 2교대 때문에 야간 근무가 연속으로 이어지고 수면장애 증상 겪고 있다며 연속 2일 이상의 야간 근무를 금지해야 한다고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인천공항 지역 지부장은 2017년에 정규직 전환 시 4조 2교대로 개편하기로 합의했으나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코레일 네트워크스 지부장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3조 2교대를 하고 있어 차별이 심각하다면서 4조 2교대 시행과 예비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공사 관계자들은 즉각적인 인력 충원은 힘들다고 말하는데요. 한국철도공사 측은 자회사 노사가 먼저 협의 검토하고 철도공사와 논의해 정부 기관 등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국토교통부 측은 자회사 운영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로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